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네, 대망의 2020년 한 해의 장세가 결제일 기준으로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사상 최고치 종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장중에도 역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강세 흐름이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하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양상 나타내면서 겨우 강세로 마감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의 흐름 대비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정이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시가 한국 증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수익 실현에 나선 반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 특별히 기관들이 한국 시장의 주포로 떠오르면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이 더 강세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연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애플과 연계된 오늘 LG전자가 장중 20%가 넘는 파죽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하루 조정을 거쳐서 또다시 강세를 나타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마감에는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요. 그리고 과연 내년도에 어떤 시장 흐름들이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드러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연초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2021년 각도기 장세 전망. 잘 못하는데 장세 전망. 근데 어쨌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특징적인 흐름들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곧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뭐. 우리는 아직 삐비비 하고 광고 같은 건 안 나와. 잠깐. 저희가 이제 연말에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일 날 유유히 놀러 갈 거예요. 그러나 저희 증시각도기 TV는 제가 놀러 간 중에도 가동되는 그런 흐름. 돈이 일하게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건 아니고 내가 쎄 빠지게 지금 일을 해가지고 놀고 노는 날 영상이 올라오게 하라. 이게 이제 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31일 1일 뭐 하고 계속 그 노는 날 때 여러 가지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손이 부족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실력이 부족한 거죠.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 편집이 다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도와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영상 밑에 그 전화번호가 하나 나갈 거예요. 거기다 문자나 한번 전화를 주셔서 이런 영상 편집의 재주가 있으세요. 우리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네, 예, 우리는 그냥 잘하실 수 있으시고 재밌게 재능 있으신 분이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불문이야. 이 영상 편집만 잘하면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소리도 잘해야 되겠지. 어쨌든 동영상 이 편집하실 수 있는 분은 좀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공짜로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마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2808.60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1.74포인트, 뭐 오른 건 거의 없어요. 0.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장중에 2834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상당폭 올려두었습니다. 장 초반에 파죽으로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시 사상 최고치인 2808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주포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9,309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523억 매수, 기관은 8,538억 매수였습니다. 오늘이 결제일 기준으로 마감이에요.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은, 매수하신 분들은 연말 기준으로 계좌에 주식이 있고, 오늘 매도하신 분은 연말 기준으로 주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억 대주주는 어떻게 되죠? 오늘 주식을 팔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빠진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10억 이상의 대주주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까지 물량 정리를 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의 매도세의 상당 부분은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스닥도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입니다. 개인이 순매도가 8,732억이나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2,740억을 사줬고요. 코스닥에서 기관은 6,414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0억 대주주 피하는 물량이 오늘까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 반대로 내일부터는 내년장이에요. 결제 기준으로 내일 주식을 사는 것은 내년도에 입고가 됩니다. 계좌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물량은 일단락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개인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10억은 장 마감 기준이고요. 연 마감 기준이고 2%죠. 대주주 그 지분은 건드리는 순간 딱 건드리고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시가총액이 그런 주식 기업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기업들 중에 그 2% 건드릴 수 있는 기업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27.00포인트로 마감됐고 1.68포인트, 0.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오른 종목이 314개, 보합 63개, 그리고 빠진 종목은 530개로 빠진 종목이 더 많고요. 코스닥에서는 459종목이 올랐고 보합은 78, 그리고 떨어진 종목은 859로 떨어진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장 초반에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 이탈하면서 시장에 빠졌는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거래소와 코스닥의 지수에 좀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식들이 상당폭 빠지면서 셀트리온은 4.03%, 헬스케어는 4.46%가 빠지면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수 하락에, 지수 빠지는 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셀트리온은 이제 조만간에 치료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27일 임직원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허가 전까지 상장사 3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팔지 말고 사지도 말라는 거죠. 매매를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 뭐라고요? 사전 정보 취득에 의한 매수, 내부 정보 이용, 또는 팔면은 내부 정보 이용을 위한 매도, 뭐 이렇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는 거죠. 다 걸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번 주 안에 이거 허가 신청되는 거 아니냐 하는 루머도 돌고요. 어찌되었거나 이제 1월 달에는 확실히 이게 좀 치료제가 쓰여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과 공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하고 더불어서 개인 대주주들이 대주주 물량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호재가 임박했으니까 사전에 호재가 노출되기 전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양자가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증시각도기 픽, 호재를 조심하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호재를 조심하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계속 많이 경험했잖아요. 뉴스 나오고 나면 주가 떨어진다. 자, 오늘 배워야 될 건 Repeat after me. 호재가 나오면 조심하자. 호재가 나오면 조심하자. 예, 되셨죠? 머리에 가슴에 박으십시오. 호재가 나오면 조심하자. 자, 얼마나 투자가 인간의 본성과 다르다는 거, 또는 얼마나 선행적이냐는 거를 드러내는 대목이죠. 네. 호재가 나오면 조심하자. 네, 오늘 항상 주의할 내용을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LG전자. LG전자 11.16%, 장중에는 22% 정도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와, 얘는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LG전자를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원래 없었어요. 이 주식은 원래 비싼 주식이 아니었어. 근데 왜 못 가? 아, 너희들 하는 사업 뻔하잖아. 니네 휴대폰 팔어? 못 팔지? 에이, 됐어. 됐어. 건드리지 마. 안 해.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LG전자에 대해서는. 니네, 잘 알아. 니네, 텔레비전 잘 팔지? OLED 잘 팔지? 근데 OLED 뭐, 전체 TV 점유율 5%도 안 되잖아. 마지막 시장이 작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세탁기 잘 팔어. 세탁기 잘 파네. 잘 팔어. 에어컨 잘 팔어. 잘 파네. 냉장고, 잘 팔어. 돈이 안 되잖아. 이런 거죠. 근데 그건 중국 애들도 팔 거잖아. 이런 거였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적이 좋아. 그리고 주가도 싸. 이랬는데 갑자기 띠용 하고 분사를 한다는데 그동안에도 안 했던 게 아니잖아. 열심히 했거든. 자동차 전장 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장치 이쪽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익이 안 났거든. 이익이 안 났는데 이게 웬열? 마그나? 마그나는 이미 BMW, 제규어, 또 생각이 안 나. 한 대여섯 군데. 벤츠도 있어요. 벤츠도 있고 여러 군데 회사에 자동차를 만들어주던 회사예요. 한 50만 대 정도 만들었고 제규어에는 전기차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OEM망이 그냥 부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품 가지고 차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마치 그 애플 폭스콘처럼 그런 회사였죠. 자동차계에. 그런데 얘네하고 손을 잡아. 걔네도 필요했겠지. 걔네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네. 얘네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모타 기술이 필요했죠. LG전자의 모타 기술. LG가 삼성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타 아닙니까? 모타? 예, 모타 잘해요. 이 모타는 오래됐어요. 잘하는 거. 근데 자동차의 핵심이 뭡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모타를 돌리는 거잖아요. 전기차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들이 눈에 확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때린 거죠. 이것을. 그러면서 뭐요? 성장성을 건드린 거죠. 성장성. 그러니까 그동안에 싼 건 알았는데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있었냐 했는데 없었는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플까지 연결할 거는 아직은 아니에요. 애플까지 연결할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애플하고 연결을 시키는 분위기인데 애플하고 연결시킨 분위기는 약간 이렇게 확 열기가 올라갔다 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데 LG전자의 저평가는 해소되는 이걸로 인해서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자, 애플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애플 얘기까지 할게요. 애플의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걔네들이 OS 잘할 거는 알지. 그 다음 자율주행은 그 다음 문제지.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좀 다음 문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애플을 봐서는 애플은 자율주행에서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캐치업이 가능하고 뭐 필요하면 회사를 사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 회사를 얼마나 돈이 많아. 그죠? 세계 1등 사이즈의 회사인데 뭐 필요하면 그냥 사버리지 뭐 원하면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니까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눈에 띄는 게 LFP 배터리를 쓴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LFP 배터리를 쓰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뭐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체화되면 조금 골 때리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에 배웠던 배터리 지식을 근간으로 봤을 때 LFP 배터리를 쓰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300km 가다 차 멈추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차를 크게 만들어서 많이 실어? 또 무거운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비아디의 최근에 LFP 기술이 상당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 비아디가 마일리지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예. 뭐냐면 얘네들이 이걸 아주 얇게 채 썰듯이 쳐서 얇게 세우는 그런 공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LFP의 거리 한계를 쫙 늘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노셀이라고 했어요. 모노셀. 모노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 덩어리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셀이라는 거는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로 따지면 사실 그 보면 앞뒤 우리 보면 이렇게 앞에 볼록 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에 이렇게 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없어요. 셀 자체는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살짝 덮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통 안에 넣죠. 통 안에 넣어서 이렇게 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모듈이라고 해요. 이 모듈을 어떻게 해요? 붙여요. 이걸 뭐라 그래요? 팩이라고 해요. 팩.
근데 지금 애플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셀 하나로 딱 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CET에서 셀 투 팩이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거의 무슨 모노코코 바디 만들듯이 모노 통짜 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셀 자체가 팩인 셀 이즈 팩인 모노 셀 팩 이걸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듈을 만들면 이 공간이 빠지잖아요. 요만큼 껍데기 공간 이런 것들 그 두 몇 가지를 붙이는 게 또 공간이 또 좀 빠지고 그죠? 근데 그런 공간들이 사라지면서 더 많이 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애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문제는 애플은 한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애플은 한다. 그러니까 금방 쫓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진짜로 애플이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2차 전지 회사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헤게모니 일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수율만 가지고는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한국의 배터리 업체 수율을 따라올 수 있을까? 안 될걸? 그건 어려울걸?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노셀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만들어주겠지. 애플의 행적을 보건데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기술적인 세팅은 지들이 할 거야. 얘는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 애플은 제가 느끼기에 애플은 세계 최고의 뭐예요? 그 코디네이터지. 일들을 잘 맡기는데 그냥 하세요 툭 갖고 와봐 이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 와. 그럼 요런 성능이 나올 거야. 그래 갖고 와봐. 그리고 해봐. 요거 조금 고쳐서 와. 요런 분위기죠. 애플은 항상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기술 지도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가 탐방을 가보면 이 제품을 써서 만드세요 라고까지 얘기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무슨 픽션 연극하듯이 한 거 보는데 뭐냐면 하나하나 이 장비로 요 재료로 만드세요. 지정을 다 하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잘만 만들어. 너희들 잘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잘 만들어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물론 마진은 주죠. 마진은 상당히 줘요. 그래서 만약에 LFP로 간다면 문제가 되는데 시간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애플까지 전기차 진영에 들어오게 되면 전기차가 주요한 자동차 섹터가 된다. 그런데 이때 도요타는 계속 하이브리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공간을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자리를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환율만 괜찮으면 현대차가 좋다. 근데 오늘 환율을 보면 다시 1,100원이 깨졌다. 라는 것이죠. 요게 그냥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환율이 더 이상 안 내려갈 거라고 확신이 들면 현대차 오케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30년에 지금의 행태로 봐가지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6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현대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안다는 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골진골이 아니야. 내연기관의 성골진골이 아니고 너무 후발주자였어. 정말 많이 따라왔지만 좀 아쉽긴 하죠. 이제 거의 다 저기 있어. 저기 보여. 저 선두권 저거 잡아야 돼. 막 이렇게 따라갔더니 게임 바뀌었어. 다른 게임으로. 황당하죠. 그러나 정말 이 한국인들의 이 근성과 강점은 뭐냐면 머릿속에 이거 다른 게임 시작하면 어떡하지? 돌려야 되는데 다른 게임 나오는데 확 돌리죠. 확 돌려. 근데 일본 애들은 그냥 묵묵하게 숨호흡하면서 딱 앞만 보고 달립니다. 마치 말들이 옆에 이렇게 눈 가리고 뛰는 것처럼 딴 거 안 봐. 그냥 앞만 보고 디지털 시대가 와서 진짜 그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강점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2030년까지의 자동차 시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애플 얘기 여기서 이제 애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폰까지 얘기할게요. 애플 얘기, 애플 폰
아이폰 12 시리즈가 판매가 역대급이 될 것이다 라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표했습니다. 월간 스마트폰 판매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뉴스를 보면 우리는 그 다음 행간을 읽어내야죠. 네, 이건 뭐냐면 4분기 최대면 1분기까지 여운이 남을 수 있겠네. 지금 한국에 그 매장 가보면 잘 안 나와. 바로바로 탁탁탁 좀 안 나와, 옛날만큼. 그럼 무슨 말이에요? 1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얘기고, 그럼 애플 실적이 좋으면 누가 좋아? 애플 부속 까보면 30%는 어느 나라산? Made in Korea. Made in Korea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좋죠. 디스플레이, 메모리, 네, 카메라, 모듈, 이런 게 다 한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강세는 한국의 그 반도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쪽 그 휴대폰 밸류 체인도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얘기,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카카오 모빌리티가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 첫 운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차를 호출하면 세종 도서관 앞에 대기하던 자율주행차가 와서 그 정해진 코너를 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자율주행차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자율주행차를 승용차, 택시가 아니고 버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이렇게 간단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 정문에서부터 전철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거부터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어렵지 않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저항도 없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없고, 그래서 빨리 노하우를 해서 그 사고 없이 잘 가게 하면 되게 좋겠죠. 예, 이런 거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부장, 오늘 그 어디지? 중기부와 가기부와 산업부에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소부장 투자금이 2조 5천억 원을 돈을 넣겠다,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뉴스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내년도 소부장 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 늘어난 2조 5천억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올해 2조 745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소부장 2.0 전략에 따라서 2조 5,541억 원으로 확대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중에 R&D로 1조 7,339억 원, 실증 테스트베드로 4,368억, 금융지원으로 3,814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쪽에는 먹을 게 있다 없다? 네, 있다. 네, 소재업체들, 소부장 관련 업체들, 장비업체들, 내년도에도 2조면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데 20분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80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500명 이하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서 오신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됐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거 좋지 않은 뉴스인데요. 격리 중이라고 일단 합니다. 기존의 그 코로나에 비해서 70% 이상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이 변종 바이러스,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웃기는 뉴스, 로또 판매 1,000억 돌파라는 웃기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9년 만에 1,000억을 돌파했다. 인생 역전을 바라고 사람들이 긁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세금 내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세금 내고 싶으시면. 이 복권을 통해서 뭐 이런 저런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난 기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사놓고 일주일 상상하면서 스트레스나 좀 풀자 하시는 분 외에는 이거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도 제 체험담 말씀드렸지만, 목표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목표 수익률 낮추는 거, 그거 잘 안 됩니다. 주식시장 뛰어들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표 수익률 낮추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나를 허락치 않아. 절대. 나는 연 7에서 12% 정도면 만족할 만해. 연 10% 넘었으니 정말 기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마가 웃기고 있네, 이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높지 않은 수익률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높은 수익이 올 거라는 증시각도기에 숨어있는 말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 수익률이 낮아지면 진정한 수익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선문답 같으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이상 오늘 월요일 증시각도기 한국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가운 나침반과 함께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 빠이빠이.